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큰 등락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폭락한 게 좀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냉각됐었는데 오늘은 뭐 별 무리 없이 또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수 설명드릴 때는 어제 그 반도체 장비주 폭락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주요 주제는 뭐냐면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올라와요. 낙폭과대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는 평상시에 이제 주가 흐름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올라올 때 적당히 이제 팔고 뭐 내려오면 또 사든지 뭐 그런 전략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하시면은 이게 수익도 안 나고 잡았더니 더 떨어지고 낙폭과대라서 샀는데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는 크게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원전 관련주, 오늘 반등주 나왔는데 원전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리고 노벨상 관련주, 요거 얘기 세 가지 정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뭐 마이너스 0.04 크게 움직인 게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등락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어제 증시가 좀 눌렸죠. 어제는. 그죠? 왜 그랬냐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ASML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시면 마이너스 5% 급락을 했거든요. 10월 15일 날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고, 근데 그 다음 날은 보면 0.2% 올랐죠. 예,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여기도 올랐고 0.2% 그죠? 그래서 그 반도체 뭐 우려 막 이러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 사건의 발달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 ASML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덜란드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이 돼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실적이 뭐 쇼크다 뭐 그러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쇼크가 아닌데 자기들은 쇼크래. 그렇게 해서 뉴스가 막 나왔는데 마이너스 16% 하루 만에 급락을 시켜요. 그러니 또 뭐 반도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걱정된다. 삼성전자 안 그래도 힘든데 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 또 엄청나게 하더라고. 또 이제 뻔하죠,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이 하루 지나서 어제 마이너스 6% 추가 급락을 했거든요. 거래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틀 연속 급락을 했는데 그냥 미국 증시도 별 영향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아마 이 기사 때문에 어제 좀 신경을 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리하면은 그냥 그래요. 반도체 장비주 유명한 회사가 ASML인데 여기가 급락을 하니까 그것도 뭐 실적 쇼크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데, 거꾸로 아까 TSMC 있죠, 요거는 아까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이 얼마? 하여튼 되게 좋게 나왔어요. 30% 이상 높게 나왔다 그러나? 아무튼 네. 예, 실적이 되게 좋게 30%, 50%인가요? 네. 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좋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돼요.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주가가 오늘 3.8% 올랐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일부러 저렇게 눌러놓은 거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8월 달에 폭락, 9월 달에 폭락, 쌍바닥 찍었죠? 그 쌍바닥 찍었는데 아닌 척 한다고 한 번 더 뺐고, 여기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지금. 한번 쭉 올라왔다가 팍 떨구고 쭉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반등이 세게 잘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최소한 SK 하이닉스만큼 오르든지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밟아놓은 거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막 그런 얘기 됐고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삼성전자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지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삼성전자에 좀 관심이 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적이 어떻게 안 좋아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대답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뉴스 보고 그냥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똑같은 말만. 응?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거래가 줄어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폭락할 때 거래 확 줄어들었잖아. 여기 떨어질 때 줄어들어야지. 근데 확 늘었거든요. 누가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 그죠? 네. 싸게 사야 되니까 안 좋은 소리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거래가, 주가가 떨어지면요, 거래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데 어쩌다가 뭐 100번 중에 한두 번 이런다니까. 그때는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털리는 거라. 이게 다 지금 반도체 회사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삼성만 이러냐 이거예요. 삼성만 전 세계에서 안 갔거든. 삼성만 21년도 고점을 못 넘긴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그 AMD나 엔비디아나 이런 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TSMC 비싸게 팔아서 일로 오는 거죠. 네. 맞죠, 그죠? 네. 삼성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대처를 또 할 거라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보시고, 어제 뭐 ASML 반도체 뭐 장비주들 어닝 쇼크 얘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네.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지수는 그래서 별 재미가 없었고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세게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와서 7만원, 8만원 회복하면 이제 그때 가서 개미들이 이제 슬슬 들어와요. 그러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친 거지. 그죠?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친 거고, 조금 올라온 가격에서 주식을 사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제 뭐 10월 16일이죠.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뭐 크게 뭐 어디가 막 크게 이기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네, 변동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보궐 선거 관련주들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고, 원전 관련주들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저희 방에 이제 보유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뽑더군요. 그냥 촥 하면서. 안 그래도 어제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되게 좋다,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8% 뽑았어요. 시초가, 그죠? 네. 장중 최고는 10%. 그래서 저희도 수익이 많이 났죠. 많이 났거든. 네. 근데 아무튼 원전 테마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 간 거는 이 종목이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한가가 나올 법도 한데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무려 13조 원짜리인데. 저희 방은 개별주, 요즘에 뭐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해요. 그런데 대형주도 조금씩 해요. 대형주도 조금씩 한다고. 대형주를 안 하는 방이 아니에요. 네. 예, 다시 얘기 드리지만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합니다. 근데 대형주도 합니다. 왜냐면 돈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별주 테마주만 하시면 안 돼요. 대형주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정기전인데, 서정기전이 오늘 요게 차트를 잠깐만요. 서정기전이 이게 오늘 대장이었어요. 차트를. 예, 여기 시간에 상한가를 갔거나 시간에 난다. 장중에 아침부터 이제 24% 급등 출발을 해서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어요. 그럼 대장이죠. 근데 요즘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상한가가 어디서 나와요?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에서 상한가가 잘 나와요. 그죠? 근데 상한가를 간 것까지는 좋은데, 최근에 여기 뭐 들었다 놨다 해놨던 것도 다 좋은데, 최근에 여기에서 뭐 한 게 없죠. 근데 상한가 갔어요. 어쨌든 호재가 있어서. 이게 호재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번에 아마존이 무슨 미국의 뭐 세 군데 업체랑 뭐 SMR, 소형 모듈화 원전이라고 하죠. 뭐 그거를 뭐 계약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는 이미 전날부터 나왔던 거예요. 어제는 안 움직이다가 오늘 가는 거거든. 네. 어제 얘기 드렸죠.
뉴스가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려고 뉴스를 끌어당겨서 붙인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죠. 아무튼 이제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 갔어요. 근데 최근에 뭐 준비한 게 없으니까 상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얘기했고 지난주 지난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수익 나면 제발 빨리 팔아라. 오래 들고 있다가 끌려 내려가지 말고. 그게 자꾸 하죠. 그죠? 자신 없으면 빨리 회원으로 들어오시고. 그죠? 네. 그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냥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많고 그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지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낙폭과대 주식들이 어떻게 급등을 하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려드릴게요. 옛날엔 잘 나갈 때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쭉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낙폭과대죠. 그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네.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여러분들 뭐 다 공부도 좀 해보셨죠, 그죠? 네. 저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아유, 그거는 천재,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 그 정도의 확률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100점 나왔어요.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응?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가끔 있어요. 어쩌다가. 네. 이렇게 안 가고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들었다가 놓고 이러면서 가요.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낙폭과대가 심한 주식이 여기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내려와요. 바로 끌고 내려와요. 네, 바로 끌고 내려온다니까. 그리고 준비해서 또 가고. 그러다 앞에 매물대 있겠죠? 내려왔다가 또 가고. 보통 이렇게 가요. 꺾으면서 가요. 응? 꺾으면서. 여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상승폭이 제일 적은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상승폭이 제일 적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 좀 더 길고, 더 길고. 여기서는 짧게 먹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막 와 이제 제로 나왔으니까 50% 100% 전고점까지 가야지. 아유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응? 꿈도 꾸지 마세요. 어쩌다가 나오긴 하는데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거라니까. 아니 100개 중에 98개 수익을 잘 내시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여기까지 가는 거 2개를 내려고 이거를 다 포기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데 꼭 욕심들을 내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시면 서정기전이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거리도 있어요. 근데 상한가 풀려버린 거라. 이 뒤에 따라가던 게 누구냐? 뭐 BHI 여기는 급등을 했는데 어때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던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끝난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주죠. 그래도 8% 아까 급등을 시켜놓고 뭐하고 있어요? 네.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한계였다고. 서정기전도 상한가가 풀려서 음봉으로 끝나고 그래도 15%는 올랐죠. 그죠? 우진엔텍 낙폭과대 주죠. 그죠? 쭉 올랐다가 뭐 했어요? 거래는 터졌는데 못 가고 이 상태에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라오면 바로 파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한 25%까지 급등했거든요. 최근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요.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아, 내일 또 올라가면 어때요? 또 올라갈 일이 거의 없고요. 또 올라가면 아직 안 간 후발주자 잡으면 돼요. 수익 나면 지금은 빨리 챙겨야 된다 이거죠. 에너토크 뭐 여기서 이제 바닥 같으니까 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이는 없어도 그죠? 있긴 있을 거라고. 아침 13% 딱 급등하죠. 그러면 와 많이 갈 것 같아. 많이 안 가거든 빨리 팔아야 되는 이게 순간적인 판단력이거든요. 아침에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준 거예요. 팔 수 있는 시간을. 근데 안 팔고 버티니까 쭈루루 끌고 내려오잖아. 응? 요즘 혼자 하시는 분들이 수익 내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다 끌려 내려오거든. 네.
저희 방은 빛과 같은 속도로 매도선을 내드리죠. 혼자 하시는 분들 아마 계속 그게 반복될 거라고 이제. 우리 기술 보세요. 아침에 11% 급등 출발했죠. 급등 출발하면 뭐해? 끌고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자, 온몸을 봅시다. 잠깐 시간을 주는 거예요. 8시간을 잠깐 주고 안 팔아? 알았어. 쭉 끌고 내려가.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네? 아침에 어디까지 11% 끝날 때는 3% 수익률 차이가 꽤 된다고. 근데 이게 오늘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안 팔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내일 막 이런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대로 끌고 내려가요. 왜? 아까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를 끌어당겨서 올렸는데 오늘 이 상태에서 끝났으면 더 큰 뉴스, 더 센 뉴스가 나와야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또 쉬겠지, 또 에너지를 모아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한정기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좀 약하죠, 그죠? 네. 이 종목들이 다 뭐냐, 낙폭과대 상태에서 올라가서 그래.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에너토크하고 우리 기술은 살짝 들었다 놨다를 해놨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 아까 왜 낙폭과대 나오고 나서 한번 들었다 놓고 이제 꺾으면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고려산업 이런 거예요. 낙폭과대 되게 심했죠. 한번 들었다 놓잖아요. 또 가잖아요. 근데 또 꺾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그 원전 테마주를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오늘 파는 게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7월달하고 8월달에 저기 코로나 관련주하고 엠폭스 옛날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셀리드 넘어가고 어쨌든 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세니젠 이게 여기에서 많이 갔던 거거든요. 원숭이 두창으로. 근데 실제로 오늘 그 똑같은 재료로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8월달쯤에 급등을 하고 두 달 지났죠. 뭐예요? 바닥이 잡혔다는 소리예요. 지금.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녹십자 MS 여기서 상한가 치면서 시원하게 갔죠. 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든다고 6%.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올 때 쭉 올라오면 빨리 팔아버리는 게 좋아요. 빨리 파는 게 좋다니까. 왜겠어요? 여기 물린 사람들 많거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적당한 선에서 자르는 게 좋다는 얘기죠. 미코바이오메드 이것도 그때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살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4%까지 올라갔다 내려간 거예요. 근데 바로 다 끌고 내려가죠. 왜 그러겠어요? 특별하게 준비된 게 없거든. 그러면 상승이 나오긴 바닥이니까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연속적이지도 못하고 오래 유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딱 보이면 잘라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왜 급등했는지도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팔아 말어?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해볼까? 커피 한 잔 갖고 오는 와중에 뽑는 중에 내려가요. 그래서 종목이 올라와도 돈을 못 벌어요. 공감 가시죠, 그죠? 네. 계속 혼자 하세요. 계속 반복된다니까.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원들이 막 들어올 때 되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면서 들어오냐면 내가 종목은 사는 거는 괜찮은데요.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마 조만간 막 그렇게 하면서 많이들 들어오실 거라.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시는데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종목들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 보다. 한두 개 그런가 보다. 그런 거 같은데 한두 개? 근데 이게 이제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치는 거라.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가. 팔았더니 올라가.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전문가 방으로.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시는 게 낫겠어요? 지금 들어오시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지금 들어오는 게 낫죠.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더 얘기해 봅시다. 파미셀
아직 올라온 건 없어요. 근데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 네. 힌트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주는 나 추천 안 할 거예요. 무료로 난 힌트도 바이오주는 무료로 힌트도 안 드릴 거고 추천도 안 할 거예요. 왜? 굉장히 거칠어서 예, 힌트를 드리거나 그러면 뭐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또 얘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바디텍 매드가 이게 우리 방에서 그때 샀던 거거든요, 8월 달에. 근데 여기 보시면 8월 16일 날 바로 때려버렸어요. 여기 메모가 나와 있죠. 8월 8일 날 샀어요. 원숭이 두 창으로. 그리고 10일 뒤에 전량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바로 팔았다고. 8월 8일이면 어디에요? 18,000원 정도죠? 요날 여기쯤에 산 거예요. 그래서 딱 때려버리고 나갔다고. 원숭이 두 창 한참 시끄럽고 막 상한가 치고 막 그럴 텐데 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18,000원에 사가지고 21,000원 정도 갈 때 3,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수익 났을 때 수익이 한 20%가 안 되죠. 10에서 한 15% 정도 할 때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수익 난 거 반납하고 손실이겠지. 그죠?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았지. 안 팔았으면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어요.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 얘기를 한 이유는 충분히 내려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또 막 움직이잖아요. 얘네들도 같이 똑같은 바이오 계열이기 때문에 똑같은 바이오주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바이오 시밀러 쪽이냐 아니면 원숭이 두창 쪽이냐 코로나 관련주도 되느냐 비만 치료제도 되느냐 뭐 이렇게 파트가 나뉘는 거지 그냥 다 바이오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좋게 보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는 앞에 한번 8월 달에 들었다 놨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근데 여기 이게 뭐야 잠깐만 저기 있잖아요. 전선 전력설비 이쪽에 물린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은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전력설비 쪽에서 뭐 세명전기,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것들 많이 갔었잖아요. 대롱전기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진전기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막 떨어지다가 그죠? 하나 뽑더라고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세명전기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온다고. 근데 세명전기 같은 것도 낙폭과대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했던 거를 이런 류의 종목한테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얘네들은 정말 3배, 4배 이상 간 거거든요. 올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죠? 수익 내기가 어려울 때 그때 많이 갔던 개별주들이에요. 근데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는 업종과 테마는 맞긴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이거. 이게 올라가기 전에 2,000원대였어요. 3,000원 잡자. 3,000원이 안 됐는데, 아무튼 3배 이상 간 거예요, 3배 이상. 10,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000원 정도니까 반토막이죠. 낙폭과대 맞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맞기는 맞는데, 여기는 아까 그거랑은 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세명전기하고 뭐 가온전선, 뭐가 있어? 대원전선, 그죠? 낙폭과대가 맞죠. 고점 대비 반토막씩 났으니까. 근데 아까 설명했던 거를 100% 똑같이 그렇게 가진 않는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붕 떠 있잖아. 왜 아까 이게 좀 다를 수 있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는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원전 테마주나 아까 그 원숭이 두창 있죠? 거기 조정 끝났어요. 조정이 끝났으니까 얘는 이렇게 보세요라고 한 거고 저기 조정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게 말을 여기는 조정이 안 끝난 게 꽤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고 들어가야 돼.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강 저기 노벨상 관련주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니까 어제 얘기했었죠. 시간에서 한세 예스24홀딩스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아까 이 사람이 이 작가가 포니정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으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벨상 그 수상 발표 이후에 첫 공식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한세 S24홀딩스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기는 했으나, 어제 제가 얘기해드린 게 뭐 맞긴 맞았죠. 아마 시간에 급등한 딱 그 가격 전후에서 상승을 시작을 할 건데, 대부분 매물대가 시작되는 자리라서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다. 설령 좀 오른다 하더라도 바로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죠? 이게 한세 S24홀딩스가 아침에 보면은 10%, 어제 시간의 상한가 간 거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5% 정도 추가로 올랐다가 많이 다 끌려 내려갔죠. 그래서 더 안 좋은 걸 만들어 놨어요. 자, 호재가 있었죠. 책 6일 만에 100만 부 팔렸다. 강력한 호재. 그리고 시초가를 시간의 상한가. 그래서 그 다음날 10% 급등 출발, 5% 추가 상승. 근데 뒤로 밀려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앞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이게 매집인가? 통상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거 매집인가? 통상적으로는 매집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호재가 나왔으니까 거래가 터지겠죠? 시간에 상한가 나왔으니까 다음날 거래가 터지겠죠? 아침 실제로 급등을 했어요. 추가 상승 나왔어요? 그럼 거래가 터지겠죠? 그리고 노벨상을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노벨상을 받을 때는 수락 연설도 써야 된다면서요. 아직 수락 연설을 아직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 안 끝난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래가 터졌다? 호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거래가 너무 많아요. 아니, 거래가 많아서 안 좋다면서. 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거래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세요, 방송을. 네. 아셨죠? 그리고 노벨상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 노벨상을 좋아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노벨상이 이렇게 좋은 상인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회의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노벨상이라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대단한 상은 맞죠,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상이라기보다 유명한 상이지, 그죠? 근데 이게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시작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고 이게 월요일이에요. 상한가 2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음봉 하나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개미들이 매수를 하러 들어왔을 만한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상한가가 첫날은 못 사죠. 뭔지 모르니까. 둘째 날 보니까 급등을 세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거든요. 이제 보통 여기서 들어온다고. 이게 화요일이에요. 엊그제죠. 요즘에 개미들 주식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노벨상 관련주를 사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요? 땡겨야죠. 뭘 땡겨요? 빚을 땡겨야지. 신용미수, 그죠? 네. 보니까 확실해. 노벨상이에요. 때려야지, 또 찍어야지 갖다가. 그래서 미수를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날 포함해서 다다음 날까지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해가시죠?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호재가 나와도 억지로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ES24 상한가 2개인데 점이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당연히 여기서 들어왔겠지. 언제? 화요일날 이거는 막 오르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여기에서 개미들이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엄청나게 샀겠죠.
이날 터진 거래량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에요. 상장 이래. 그러면 아까 이틀 미수를 생각하시면 돼. 이틀 펑 때려버리죠. 그죠? 이렇게 이틀 떨어진 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캔들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정상적인 단기 조정이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세력이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는 100% 몰라요. 아무리 잘난 전문가도 세력이 100% 어떻게 움직일 걸 그걸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다 알고 있다, 세력이랑 어떻게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근데 이제 아까 미수 쓴 거 있죠?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오늘까지는 빠지는 게 맞아요. 내일 반등이 바로 나와요? 그건 모른다니까. 세력이 하루만 더 누르죠. 왜냐면 미수나 이런 걸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썼겠죠. 근데 그 다음날도 많이 썼을 수 있잖아. 이 사람들까지 빼자 그러면 하루 더 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 노벨상 관련주들이 종목 여러 개가 있는데 종목마다 이게 다 상이할 겁니다. 약간씩 다를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네.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스24 누리는 거 보니까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예쁘게 누르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미치시겠지 힘들어서. 네. 본인들이 비싸게 사셔서 그런 거잖아.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본인들께서 잘못하신 거고. 네. 조금 참았으면 되는데 그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하고 힌트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있잖아요. 네. 함부로 모르겠어요. 단기 매매를 많이 해보셨으면 하라고 하겠는데 웬만하면은 못 하세요. 이거 심장이 무리 가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아무튼 한 번 더 제가 보기엔 예쁘게 누르는 겁니다. 예린당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종목마다 약간 상이할 거라고 올라가는 게. 꼬리를 길게 달면서 두 번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보기가 좀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걱정돼. 그리고 상한가 이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상한가는 한강이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TA 홀딩스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 근데 밀레서재 이런 거 보면 다 내려갔죠. 내려올 때 거래 없이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아까랑 예스24랑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얘도 잘 내려온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물리신 분들은 한테는 이제 뭔 소리야 막 이러실 수 있지만 그건 본인들께서 이제 너무 빨리 비싸게 사신 거고. 근데 누르기는 잘 눌렀어요. 잘 눌렀다는 얘기가 뭐예요? 손실하신 분들 쌤통이다 그 소리가 아니라 반등의 여지가 커졌다. 네. 그렇게 보죠. 앞으로 이제 나올 만한 기사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자기가 올라가려고 뉴스를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원전 테마주도 그랬고 최근에 닭고기, 사료주 다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 보죠. 재밌는 거 많아요. 전쟁 관련주 중에서 스페코는 마이너스 5%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빅텍은 오르던데? 약간? 뭐가 달라진다고 살짝. 아셨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데 이거는 서남이랑 모비스? 그냥 모비스. 잠깐만요. 급등했었죠, 그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낙폭과대 되게 심했죠. 들었다 놓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상한가를 갖다 풀린 거라서 이게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장인 서남이랑 덕성이었어요. 뽑았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작업을 하겠지 다들. 초전도체 쪽도 보니까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흔들면서 갈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쪽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나요? 낙폭과대 주식을 사서 하는 것도 제일 좋죠. 네. 저희도 오늘 저기 노벨상 관련주 뭐 하나 사놨거든. 한국제기는 다 팔아버리고, 그죠? 여기서 다 팔았어요. 여기서 안 팔았으면은 우리 방도 난리 날 뻔했지. 그죠? 왜? 1,300원 여기 전에서 판 거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우리 방 매수가가 1,090원이었어요. 근데 더 갈까봐 안 팔았죠? 그러면 지금 1,060원에 끝났으니까 마이너스 3% 손실이에요. 네. 이거 안 팔아드리고 끌려 내려왔으면 저 회원들한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때리시진 않겠지만, 그죠? 네. 제가 죄송해서 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네. 제가 저는 항상 얘기한 대로 행동을 해요. 올라오면 빨리 팔으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팔아드렸다니까. 상한가 가기 전에 딱 잘랐어요. 그리고 오늘 뭔가를 또 샀어요. 다른 걸 샀다고. 어디에 있는 거? 저 밑에 있는 거. 네. 오늘 저기 여기 한강 관련주들 막 급락했죠,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산 거는 크게 안 떨어졌어요. 왜 그걸 샀겠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걸 사는 거지. 네. 회사도 얼마나 저평가돼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조정이 온다, 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죠? 네. 뭐 하셔야 돼요? 종목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오면 빨리빨리 파시면 돼요. 낙폭과대주 위주로 하시고, 바이오주도 괜찮아요, 지금. 네. 바이오주를 저희 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할 거거든요. 사놓은 게 좀 있어서 그냥 지금 가만히 있는데, 바이오주가 이제 뽑는다 딱 그게 나오면은, 저희 방에서 이제 눈치를 빨리 채거든요. 그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방에서 바이오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열심히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준비를 좀 하세요. 뭐 회원 가입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아, 나도 좀 재밌게 좀 해봐야 되겠다. 저희 방 요즘에 재밌게 매매해요. 오늘도 수익 난 거 있어요. 요즘에 수익 나면 공개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잖아요. 또 살려고. 오늘 판 게 있어요. 급등 나와가지고. 근데 그 종목을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살릴까 지금 싶어서 얘기를 안 한다고. 수익이 난 게 있으면 전문가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홍보 안 하잖아. 왜? 우리 기존 회원들 수익 더 내드리려고. 그 종목을 오늘 수익 냈다고 얘기해버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사면 이상하거든. 그래서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재미있게 수익 내고 있고, 앞으로도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혼자 떠돌이 생활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아셨죠? 들어오시면은 저희 방이 지금 스타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안 들고 가요. 빨리빨리 팔아요. 돈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2, 3개월 들고 가서 30%, 50%, 100%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손절 없이. 근데 뭐 사자마자 아니면 일주일, 길어봤자 2주일, 10에서 20% 수익 내는 거예요. 손절 없이. 그러면 기간을 보유기간 대비 따지면 이 수익이 더 빠른 거거든요. 네. 종목 추천은 일주일에 2개, 많아야 3개밖에 안 합니다.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면 수익이 꾸준하게 나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네. 자, 그렇게 하시고 회원 가입이 궁금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도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급등하는 테마주들 위주로 설명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아마존, 아까 원전주들 있죠? 그 얘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아마존 원전. 이게 아마존이 원전에 투자하는 이유가 AI 전력 부족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분은 전력 설비하고 전선 관련주 쭉 통틀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보시면은 아마 종목들 쭉 굳이 인터넷에 검색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네, 설명 되게 잘하세요. 네. 또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또 이렇게 설명을 또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